이어서 PID 컴펜세이션과 리드 레그 컴펜세이션 설계하는 거를 책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볼 텐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푼 예제를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먼저 리드 레그 들어가기 전에 PID를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PID는 PI와 PD 컨트롤 합성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PD 컨트롤 배웠죠. 그죠? 이때 위상은 0도에서 이렇게 90도 올라간 놈이었고요. 근데 PI 컨트롤, 요 PD 컨트롤 용도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오버슛을 줄이거나 아니면 라이즈 타임을 빠르게 하거나 속도를 개선하거나 이렇게 쓰는 방법이었고, 이에 반해서 정상 상태 오차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레그 컴펜세이터를 레그 혹은 PI 컨트롤을 붙였죠. 이런 저주파수에서 높은 게인을 갖도록 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은 특성을 갖도록 했죠. 그죠? 이거 둘이 합치고 나면 이제 둘이 합치면 PID 컨트롤 이렇게 부를 텐데 둘이 합치고 나면 정확하게 이런 식의 모양을 가져요. 둘이 더하면 TI분의 1까지는 높은 게인, 그 다음에 일정한 게인 유지하다가 이 사이에 보통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이 사이에 있어요. 밴드위스도 이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밴드위스 넘어서면 TD분의 1부터 꺾여가지고 이제 높은 게인을 갖는 형태가 PID 컨트롤이 되겠어요. 이상도 어떻게 되냐면 둘이 합친 거라서 마이너스 90도 시작해서 플러스 90도에서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PID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제일 중요한데, 꺾이는 지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TI분의 1은 낮은 주파수에 TD분의 1은 높은 주파수에 이 사이에 컷오프 프리퀀시 혹은 밴드위스가 존재한다. 요게 마이너스 45도, 요게 플러스 4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 있는 요 식이죠. 요만큼이 PD 컨트롤, 요만큼이 PI 컨트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합쳐가지고 합쳐서 PI 컨트롤, PI, 여기 PD. 네. 기억해야 될 거, TI분의 1은 TD분의 1보다 항상 작다. This compensation is roughly equivalent to combining lead and lag. lead가 PD, lag가 PI. compensators in the same design, and so sometimes it is referred to as lead lag compensator. It can provide simultaneous improvement. 동시에 향상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트랜지언트, 이건 PD 컨트롤 하던 거, 혹은 리드가 하던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이거는 PI가 하던 거야. 원래 레그가 하던 건데 둘이 묶어가지고 둘 다 하고 싶다. A가 빠졌네요. N에서 A가 빠졌어요. 하고 싶다 이거죠. 이그젬플 6에 20번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되게 인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름대로 좀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이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 디자인에 근궤적법과 주파수 응답법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지.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앞선 보상기, 즉 리드 컴펜세이터는 대역폭을 증가시킨다, 즉 밴드위스를 크게 한다. 이거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소리야.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말이고, 오버슈트를 감소시킨다는 거는 뭘 증가시킨다는 거지? 댐핑을 크게 했다 이 소리죠. 페이즈 마진을 크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버슛, MP를 감소시키는 건 댐핑을 크게 혹은 페이즈 마진을 크게 했다는 거지. 응답 속도를 증가시켰다는 건 오메가 밴드위스를 어떻게 했다? 크게 했다는 거고, 밴드위스 크게 했다는 건 라이즈 타임을 줄였다는 거고. 이게 다 같은 얘기죠. 지금 이와 같이 빠른 응답, 고주파수에서는 앞선 보상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주로 고주파수에서 뭐에 비해서? 시스템의 밴드위스에 비해서 이런 말이지. 그다음 저주파수에서는, 저주파 응답에서는 주로 뒤진 보상기의 역할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주파 이득을 증가시켜.
여기 목표야. 그래서 뭘 향상시키는 거야? ESS를 정상한테 오차를 줄이는 게 목표야.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 하다 보면 대역폭이 낮아져. 느려진다는 거지. 느려진다 이거야. 대역폭이 감소하니까 느려져.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특성이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상한테 정확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과도응답과 즉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와 정상한테 응답,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를 모두 한꺼번에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여도 된다.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각각 하시면 돼요. 각각 하신 다음에 합치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쓸 수도 있지만 하나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게 뭐였죠? 요 그림이 이게 리드였어요. 요거는 레그지, 그치? 책에 보면 이제 이게 애매하게 써있지도 않아요, 이 식이.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베타를 도입해가지고 베타가 1보다 큰 베타를 도입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클리어합니다. 그렇게 도입해 쓰세요. 알파는 0과 1 사이, 베타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둘 사이가 보수관계에 갖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가정할게. 알파, 베타는 1. 꼭 이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 나쁜 선택이 아니다. 제 경험상으로 디자인 파라미터를 줄여주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알파를 내가 0.1을 선택하면 베타를 얼마 선택해야 돼? 10을 선택하시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디자인 파라미터 몇 개예요? 1개, 여기 T1 2개, 알파 베타 하나 붙었죠? T2 3개, 알파 베타 하면 5개인데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붙었으니까 전체는 4개가 되겠네. 4개. 4개를 결정해야 돼. 응? 원래 5개 중에 하나 컨스트레인트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 얘기고, 4개를 어찌됐든 결정해야 된다. 디자인한다는 건. 다시요. 그러면 이제 좀 이 특성을 보기 위해서 주파수 응답 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K씨를 1로 설정해 볼게요. 또 알파 베타를 1이라는 거 이렇게 계속 쓸 겁니다. 이 가정을. 그리고 나서 크기를 구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위상을 구해 보면 이렇게 될 거야. 분자에 2개, 분모에 2개가 있으니까 크기야 뭐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위상은 어때? 위상은 0도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0도를 지나간 주파수를 오메가 1이라고 해볼게요. 0도 지나가는 걸 찾으려면 요거 풀면 되겠네요. 그죠? 요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이거 푸는 거 어때? 양변이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요 식이지. 요 식으로 탄젠트 합의 공식 써가지고 쓰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둘이 분자가 같아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베타분의 1과 베타가 붙어 있잖아. 이거는 결코 분자가 같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분모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이 같아야 한다. 즉 그러면 오메가는 어떻게 돼야 돼? 루트 T1, T2분의 1. 이 주파수가 0도가 되는 주파수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T2가 서브스크립트예요. 작은 숫자야. 이 주파수가 무슨 주파수? 0도, 위상각 0도가 되는 주파수다. 지금 무슨 말이야? 오메가 1보다 더 작을 때는 작은 영역을 저주파, 오메가 1보다 큰 부분은 고주파가 되는 거야. 저주파수에서 뭐? 레그가, 고주파수에서 뭐가? 리드가 작동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이 기준이 오메가 1이다. 오메가는 어떻게 결정된다? 루트 T1 곱하기 T2분의 1로 결정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오메가가 0부터 저주파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분모의 폴 하나, 분자의 폴 하나 있는 건 1이잖아. 1. 그치? 1, 1이에요. 1. 어디까지? 오메가 0부터 오메가 1까지 커질 때까지 1을 유지하다가 다시 0도가 되고, 다시 오메가 1부터 무한대까지는 앞선 보상기로 이렇게 위로 또 1이 되겠어요. 즉,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이 뒤진 보상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뒤진 보상기고, 즉, 오메가부터 오메가 1까지는 뒤진 보상기 역할을 하는 거고, 고주파가 되면 오메가 1부터 무한대 주파수는 앞선 보상기 역할을 하는 것이 리드레그 컴펜세이터다 이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특정한 주파수까지는 뒤진 보상기 역할을, 특정한 주파수 이상은 앞선 보상기 역할을 한다. 좀 이제 보다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할당해 볼게요. 알파를 내가 0.1 이렇게 두면 베타는 10이 되겠죠. 왜냐면 곱해서 1 만들기로 했으니까. 나쁜 가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좋은
상당히 디자인 파라미터를 줄이는 좋은 과정이에요. 케이스는 1을 두기로 했고 T2는 T의 10배, T1은 T를 두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드 레그가 될 텐데 이게 리드죠. 이게 레그예요. 그죠? T의 값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폴드를 가질 텐데 이걸 내가 복소평면에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지금 어디에 폴이 있냐면 여기 폴이 있는데 이 위치는 T를 내가 1로 해볼게요. 이거 1로. 그러면 폴이 여기 마이너스 0.01이고 G로는 마이너스 0.1에 있어요. 이게 리드예요. 레그예요. 리드는 어디 있어? 리드는 1에 있어요. 마이너스 1에. 레그는 마이너스 리드의 폴은 마이너스 10에 있죠. 즉 이게 리드고 이게 레그다. 요 사이에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사이에 뭐가 있다? 요 주파수가 밴드위스다. 밴드위스보다 큰 데다가 리드를, 밴드위스보다 작은 데다가 레그를 둔다. 이제 그거를 이제 데시벨 크기랑 위상으로 또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요걸 다시 그려보면 여기처럼 0dB를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dB를 유지하다 다시 0dB로 돌아오는 이런 크기 선도와 위상은 마이너스 90에서 놀다가 오메가 1보다 커지면 위상이 앞서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근궤적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 두 번째 뭐겠어? 주파수 응답을 이용한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근데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운데 그나마 쉬운 게 주파수 응답이야. 근궤적은 상황만 설명하고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이 보시는 게 지금 이게 앞쪽이 리드고 이게 레그예요. 왜 그렇죠? 베타분의 1을 알파로 두시면 여기 리드 이미 보입니다. 그죠? 레그고요. 케이시는 어떻게 결정하죠? 정적 오차 상수로부터 구하죠. 그죠? 그래서 정적 오차 상수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뭘 결정한다? 케이시를 결정한다. 이건 명확해. 그 다음에 근궤적법에서는 항상 주요 페르프극이 결정이 돼 있잖아. 여기다 두고 싶다. 이게 결정이 돼 있잖아. 그럼 이 주요 페르프극을 집어넣었을 때 요 시스템에 요 원래 주어진 시스템 부족각을 계산해. 파이를. 그 다음에 부족각보다 몇 도 크게? 5도에서 10도가 크도록 뭘 설정해? 리드를 설정해. 리드를 가지고 각도 계산하라고. 리드가 여기서 부족각이 여기 S1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 S1을 집어넣을 때 크기는 1이 돼야지 리드가. 부족각이 채워놓고 뭐에 대해서? 리드에 대해서. 즉 리드와 시스템 붙인 거의 크기가 1이 돼야 되고 리드만의 위상 앞섬각이 파이 플러스 부족각 더하기 5도에서 10도 정도 되도록 뭘 결정해? T1과 베타를 결정한다. 여기서 T1과 베타를 결정해. 이 과정이 쉬워 보이지만 트라이 앤 에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넣어보면서 풀 수밖에 없어요. 되는지 만족하면 넘어가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T1과 베타 결정됐으니까 남은 건 T2 남았잖아요. K는 앞에서 결정했고 T2는 어떻게 하느냐? 레그에서 하는 거야. 레그에서 어떻게 하지? 레그는 원점에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폴하고 지로가 주요 페르프극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주요 페르프극을 레그에다 집어넣었을 때 크기 변화가 없도록 아주 원점에 가까이 붙여놓는다. 또 위상각은 어떻게 한다? 기껏해 5도 이내의 변화만 허용하도록 한다. 지금 이 얘기를 앞에서도 설명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였어? 내가 주요 페르프극 이렇게 정해주면 여기다가 폴, 여기다가 이렇게 지로 이렇게 둬가지고 제가 거꾸로 했죠, 그죠? 이게 지로, 이게 폴이야. 원점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레그가 이게 여기서 원점에서 그나 여기서 그나 이 각도 변화가 거의 차이 없게 혹은 있어봐야 5도 이내가 되도록 하자. 이 크기도 이 원점에서 그은 거나 이 폴 원점에 가까이 붙은 폴이나 지로에 그은 것들이 거의 영향이 없도록 하자. 이게 레그의 특징이잖아. 그렇게 해서 뭘 결정하자? D2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말이 쉽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면 굉장히 지원합니다. 문제는 한번 S에 S 플러스 0.5분의 4라는 시스템에 제타는 0.5에 갖다 둘 거고 즉 대충 페이즈 마진 50도겠네. 그지? 그
다음에 오메가 n은 5. 오메가 n이 오면 뭐 우리 라이즈 타임도 짐작이 가고 뭐 대충 보여요. 어떻게 될지. 리스폰스 대충 짐작이 가요. 그 다음에 KV는 80에서 두재. 그럼 뭘 결정하자는 거야?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의 KC 값, 개인 값을 결정하자는 거지. 먼저 뭘 결정한다? 주요 페르프 S를 결정한다. S1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J 4.33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 마이너스도 있겠죠. 항상 복소수는 컬레로 존재하잖아요. 페어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속도 오차 상수 여기 KV로부터 뭘 결정해? KC를 결정한다. 왜냐면 이게 타입 1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고? 부족각 계산해야지. 리드 설계해야 되니까 부족각 계산합니다. 부족각 계산은 어떻게 한다? 주요 페르폭을 시스템에 집어넣어. 그리고 각도 계산해. 여기 이 자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주요 페르폭을 집어넣었어요. S 집어넣고 S 더하기 0.5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 각도 계산해요. 그럼 마이너스 120도, 이게 마이너스 120도고, 이게 마이너스 114도죠. 그죠? 이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각도 계산한 거니까 180도에서 요 각도 빼보시면 아시겠어요. 120도 나오는 거. 114도니까 둘이 합해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34도거든. 얘가 여길 지나가야 되잖아. 지나간다는 거 말은 무슨 말이야? 위상각은 180도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180도가 돼야 지나갈 텐데 얘가 234도니까 부족각이 얼마가 부족한 거야? 응? 부족각이 54도가 부족한 거야. 54도만큼 끌어올려야 돼. 리드 해줘야 된다고. 리드. 그지? 리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부족각보다 항상 얼마 크게? 5도에서 10도 크게. 그 사이 아무거나 골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를 끌어올릴 텐데 끌어올리는 각도, 리드로 끌어올리는 각도는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한 거야. 그래서 59도를 끌어올리자는 거야. 여기다 리드를 붙여서 이게 리드죠. 리드를 붙여가지고 이건 레그죠. 레그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리드가 끌어올릴 각도 59도가 되는 거지. 요 각도를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실수 버스부 집어넣고 풀어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59도가 돼야 되니까 요 식을 풀고 나면 될 텐데 이게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풀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어때? KC 붙인 거랑 리드 붙인 거랑 시스템 붙인 거에 S자리에다가 S1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1이 돼야 돼. 왜?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 요거를 지나가야지. 주요 페르프고 얘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지? 그때 집어넣었을 때 크기 선도를 보면 되는데 여기 10이 있고 이거 크기 이거 실수부의 크기 허수부 크기 이거 실수부 크기 허수부 크기 이렇게 해보시면 이 크기들이 나오긴 나올 텐데 무지 지저분할 거예요. 그죠? 요거 크기는 이제 정해져 있고 요 크기 정해져 있고 요 크기가 변수고 요 크기 변수죠. 요 크기 두 개 가지고 이제 나눠서 구해보시면 남은 정해진 거 뒤로 넘기고 될 거야. 요 두 식을 풀어가지고 뭘 정하라는 거야? T1과 베타를 정하라는 거야. 이걸 손으로 푸는 것은 불가능하고 T1과 베타 값을 바꿔가면서 전자계산기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 만족되는 T1과 베타를 찾으시면 돼.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건 시험도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죠? 포르프 같은 돌려가면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결정한 거야? 리드를 설계한 거야. 그 다음 레그 설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주요 페르폭을 집어넣었을 때 거의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레그에다가 주요 페르폭을 집어넣었을 때 크기도 거의 영향이 없고 위상각은 어떻게? 기껏해야 5도 정도 손해보게끔만 설계하라고. 이걸 통해서 뭘 결정해? T2를 결정한다. 이게 레그죠. 둘이 묶어서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가 디자인한 게 되겠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에서 해봤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주파수 응답법을 이용해서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 설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1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0 이렇게 둘게. 그리고 KV를 C에 페이지 마진 50도를 보장하는 보상기 리드 레그를 설계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제일 먼저 이 KV 10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뭘 결정해? KC를 결정해. KC 해보니까 1 나왔어요. 하나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3개가 남았죠. 지금 T1, T2, 베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보데 플랫 그리는 거야. 보데 플랫. 케이스 붙여가지고 보데 플랫 그리시면 여기 뭐 여기다 케이스 1 붙여봐야 의미 없으니까 그냥 지원이라고 안 쓸게요. 원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서 이게 1이어가지고 G 가지고 합니다. 그 G 가지고 크기 선도, 크기, 주파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온 주파수를 뭐로 결정하냐면 새로운 이득 교차 주파수를 할게요. 마이너스 180도로 맞춰가지고 항상 이득 교차 주파수가 결정이 돼야 페이즈 마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때 주파수를. 근데 그 전에서 우리 리드 설계할 때는 어떻게 했어 이거? 레그 설계할 때는 이때 요 이렇게 50도면 이거 마이너스 180 더하기 50 이렇게 했었잖아. 이거 안 해.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레그에서는 그냥 페이즈 크로스오버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만 결정을 하고 페이즈 땡기는 거는 리드에서 할 거거든. 그래서 전에 이거 만약 180 더하기 페이즈 마진 50도에 해당하는 만약 130도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레그에서 맞는 얘기지만 리드 레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리드 레그에서 어떻게 한다? 그냥 주파수를 하나 결정하는데 요 지금 가진 주파수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오메가를 새로운 이득 기초 주파수 오메가 G로 결정한다. 사실 이걸 어디다 잡아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시작하려고. 더 당겨서 사실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게 리드 레그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봐. 풀어보면 이게 90도니까 오메가 G가 1.414 루트 2가 될 거야. 여기를 내가 기준으로 잡으려고 그래. 응? 이걸 기준으로 페이지 마진 50도 여기다 맞추고 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오메가 G가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의 10분의 1이 되는 거에다가 레그 쪽 TI분의 1을 결정하라고 했지. 그치? 기억나? 이거 10분의 1. 그러니까 T2, 여기 이 책에 리드 레그에서는 T2죠. T2는 0. 요거의 10분의 1이니까 0.1414니까 역수치에 보면 T2는 7.07로 디자인 되겠어요. 이게 이제 TI죠. 그죠? TI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 G가 1.414일 때, 루트 2일 때 페이지만 50도여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해? 이건 리드가 하는 거야. 리드 컴pen세이터가. 여기서 레그는 끝났어. 여기서 레그는 설계가 끝났어. 리드에서 뭘 결정해? 베타를 결정해. 응? 리드에서 우리 이거 기억나지? 사인 파이라는 놈은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분 1 플러스 알파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베타 식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식으로부터 여기 앞선 50도가 필요하니까 5도에서 10도를 더 더하라고 했잖아. 5도를 또 더했네. 이게 사인 55도가 되면서 베타를 구해보면 베타가 10 근처야. 이제 베타 결정했어. 리드에서 베타. 그러면 베타가 리드를 위한 베타를 결정했지만 베타와 T1, T2를 알고 있으니까 레그는 완전히 결정이 되죠. 어디 있어요? 아주 원점 가까이에 폴이 아주 원점 가까이 폴이 하나 있고 아주 그 다음 바로 근처에 또 G로가 하나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기껏해야 0.1414예요. 굉장히 원점에 가까워요. 이렇게 뭐가 결정됐어? 레그가. 리드만 설계하면 되겠어요. 리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 왜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크기 값을 집어넣어. 오메가 G를 집어넣어. 그랬더니 이게 1.44 집어넣었더니 이게 10.45dB이네. 그 0이 아니고 이렇게 위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여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오메가 1, 여기 루트 2에서 요게 10.45dB이라는 거야. 여기 높게 있다는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려야 되겠지. 내리기 위해서 여기 리드 쪽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될까? 이거의 역수만큼 하면 되잖아. 역수만큼. 내리는 게 지금 리드의 크기 내리는 거야. 역수가 되게끔 해서 이거 풀어. 이렇게 곱해서 풀어. 그러면 T1. 리드의 T1이 결정이 되죠. 그죠? 결정이 됐어요. 그럼 T1도 결정이 됐고, 베타도 알기 때문에 리드 보상기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써보면 얘 1이니까 여기에 리드 부분하고 여기에 레그죠. 레그 부분 써보시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대충 보시면 원점 근처에 아주 작은 폴과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G로 아주 멀리 있는 G로와 그 더 멀리 있는 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게 0.47 이게 4.7 그죠? 이게 마이너스 0.014 이게 마이너스 0.14
즉 원점 가까이에 있는 leg와 원점에서 멀리 있는 lead로 결정이 되고, 여기 이 루트 2라는 프리퀀시는 이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루트 2는 이게 밴드위스예요. 오메가 G라고 썼던 그렇게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루트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안쪽에 뭐가 있다? 레그가 있다. 이거 바깥쪽에 뭐가 있다? 리드가 있다. 그래서 리드 레그까지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셔야 됩니다. 말로 하기 힘들고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답이 틀리게 나올 수 있죠. 근데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계속 그 정하신 값을 넣었을 때 답이 맞으면 되는 거지. 50도 이상의 페이지 마진이 확보만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트라이 앤 에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값이 약간 다른 것도 다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긴 여정이었던 6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뒷부분에, 책 뒷부분에 나온 내용은 센시티비티 펑션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 내용은 교육과정 밖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석사, 박사과정에 올라오시면 수강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숙제가 나갑니다. 이게 6장 숙제인데 연습 문제가 71개가 있는데 그중 10개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중간고사 나올 만한 거 10개를 고르셔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직전까지 제출하세요.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15년 하다 보니 여러분들 패턴을 잘 읽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때까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이 들면 숙제를 안 내시고,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생각이 들면 그날 저녁에 보통 숙제를 해서 가져오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요. 깜빡하고 놓고 왔다고. 집에 놓고 와서 가져왔다고. 알면서 받아줍니다. 알면서. 제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에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건 한두 번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게 별로 죄처럼 안 느껴져. 그러면 습관적인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면 결코 행복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가능하시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중간고사 시험 직전에 제출하시고 시험 보시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서로 이제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챕터 6은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이제 챕터 6의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거 하나랑 다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좀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7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숙제는 중간고사